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부터 김종효의 픽과 함께 하시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얼굴 마음에 드세요? 좀 가까이 와보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세워드리기 위해서 김종효의 선택은 어디로 향했을지 매일 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종목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꼭 사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을 통해서 국내 증시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이 연결고리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마디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시아도 다 같이 종목 장세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아 시장도 종목 장세는 종목 장세인데 각 시장별 특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내수 경제 위주이긴 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뭐 도요타와 뭐 반도체가 끌고 온 장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반도체는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도요타는 확연하게 지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일본 시장에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네. 스미토모 금속 같은 금속주들이 급등주 안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흐름도 어쨌든 최근 들어서 계속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기술주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뭐 우라늄 관련주, 뭐 광산주, 뭐 구리 관련주 전반적으로 뜨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본 증시에도 거의 그대로 좀 투사되고 있다라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수는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전장 마감인데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이고 대만이 좀 특이하죠. 결국은 기술주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이 비슷한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대만은 거의 지금 보합으로 붙고 있어요. 네. 대형주들, 대형 IT줄 흐름도 당연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홍콩이 거의 유일하게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강세를 가고 있고 홍콩 내에서의 강세 종목은 부동산 뭐 이런 종목군들도 물론 계속 금융주까지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최근 들어선 기술주들도 좀 더해지면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중국 증시는 제가 종목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도 비교적 견조하게 출발했고 홍콩도 최근에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비철금속 이런 게 강하다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도 오전에 그런 흐름이 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효 이사님이 과연 국내 오전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그 이야기도 열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한마디입니다. 심상치 않는 원자재라고 포인트 주셨는데요.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원자재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유가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80달러 부근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다고 뭐 80달러에서 급락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영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양상이죠. 그런데 금 가격은 주춤거리긴 했지만 다시 고점 돌파하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귀금속에서 백금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은까지 따라가면서 금은이 강세예요. 이것이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것인가,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중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금도 뭐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역사적 신고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눈에 띄고 있는 전체적인 상품 가격에서 움직임은 금속 쪽에서는 구리 정도가 강세였단 말이에요. 네. 구리디를 쫓아갔던 게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산업용 금속들도 툭툭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좀 확산되는 듯한 그런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뉴칼레도니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다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원자재 중에서 곡물 가격의 안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을 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양식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맥이 이제 급등하는 것이 눈에 띄었죠. 최근 들어서 한 20%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 곡물 옥수수나 이런 쪽은 느리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소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쫓아가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그동안 강했던 코코아나 커피, 설탕 이런 쪽은 오히려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부 기후와 연관이 있거든요. 네. 브라질에서의 홍수가 일단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라니냐 때문에 오히려 북반구 쪽에 작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봄에는 우리 기준에서 봄에는 남반구, 가을에는 북반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봄에 지금 일단 남반구 쪽에 브라질 타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북반구 쪽에서 또 라니냐로 타격을 받게 된다면 곡물 가격의 상승세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니까 큰 급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시장에서는 전력선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구리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고 맞아요. 있죠.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고려아연도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구리 가격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풍산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LS 같은 종목의 강세도 어찌 보면 구리 가격의 상승세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뭐 대표적인 굴뚝주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주 움직이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ETF 쪽에서는 네. 천연가스 ETF들의 상승세도 꽤 나타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자재 쪽, 특히 비철금속 그리고 구리 관련해서 고려아연이라던가 LS를 언급해서 살짝씩 또 전략을 세워드린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면 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어쨌든 원자재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김종우 회사 통해서 저희가 분석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을지 김종효의 진짜 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효 의사의 선택은 여기입니다. 조선주. 좋기도 좋을시고라고 남겨주셨는데 조선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작년부터 좋아졌죠.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하나둘씩 이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번 1분기에는 환율 효과도 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더 잘 나왔고요. 그 잘 나온 실적 가운데에서 앞으로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방산주가 작년에 급등하고 나서 좀 쉬다가 올해 또 급등한 것처럼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면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우려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조선업을 밑받침해주고 모멘텀을 되어줄지 궁금하시죠? 하나씩 체크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조선업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주 증가. 이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수주 관련해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뭐 차트라던가 내용들이 더 있겠습니까? 네, 일단 Q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에 그 수주 숫자를 보면은 네.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조 가격, 그러니까 신조 선가가 전혀 꺾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1년, 22년까지 조선업종이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성 수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악성 수주를 이제는 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 좀 보실까요? 자, 지금 중고 선가도 그렇지만 신조 선가도 장기 차트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중고 선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조 성과가 올라가니까 중고 성과 쪽으로도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IMO 규제에 따른 그런 저유황유 규제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그 변화 말고도 지금 일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뭔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 Q와 P가 다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해군이 만약에 MRO 같은 것들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의 일감은 대폭 늘어나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건 꽤 많은데 아직까지 주가는 그것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지수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조선업을 뒷받침해줄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해양 플랜트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해양 플랜트가 왜 증가하느냐. 우리가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두 가지 종류거든요. 떠 있는 시추선, 네. 고정된 시추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양에서 뭐 빼내면 맞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셰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떨어졌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러시아 잘라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유럽은 과거에 안 뒤져봤던 그 북해 대륙붕을 지금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두 가지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일단 주가를 하나 볼 텐데요. 테크닉 FMC라고 하는 이 회사는 삼성 E&A랑 비슷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석유화학, 그중에서도 가스 플랜트 같은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주가가 빠질 듯 하다가도 실적 발표를 하면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신고 영역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이 회사의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해양 심층 가스 플랜트가 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결국 가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연가스 가격도 한번 보실까요? 자, 천연가스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과거 높았던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지만 꾸준하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건 전력 수요와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원래 그냥 석유 태우면 되는 나라기 때문에 가스 개발 같은 거 하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삼성 E&A와 GS건설이 수주한 게 천연가스 플랜트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미국은 안 파던 데까지 파서 그다음에 공법을 바꿔서 이미 닫힌 관정을 열어서 다시 꺼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은 안 파도 됐던 대륙궁 찾아가서 지금 파고 있고 네. 사우디도 개발하지도 않았던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이 당연히 신고 영역에 있는 것이고 실적이 계속 좋은 거고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반기에 난방까지 만약에 더해지게 된다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해양 플랜트의 숫자를 많게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양 플랜트를 잘하는 기업을 쳐다볼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네. 해양 플랜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될 지금 시점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조선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마지막 체크 포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어보시죠. 또 하나 볼 건요. 마진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어요.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정말 조선업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고가의 수주를 해서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비용이 줄어들어서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수주 증가를 통해서 양질의 수주가 나타나면서 마진이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자, 준비된 그림 보실까요? 원가단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있을까? 환율이 일단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갑자기 원화가 뭐 초강세로 가지 않는다면 환율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네. 근데 준비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 중국의 후판 가격, 조선은 후판 두건판으로 만들잖아요. 이 후판 가격이 모두 하향세라는 거죠. 하향 안정세. 그러니까 원가단에서도 그렇게 자극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 운임들은 다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배 만들 이유도 충분히 있고 해양 플랜트를 만든 이유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원가는 하락하고 양질의 수주의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전체적인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 구간은 조선업에 대해서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랐지만 주가에 부담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종을 오늘의 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 우리 뭐 봐야 돼요, 이사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십니까? 양질의 수주를 갖고 있는 종목이어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해양 플랜트를 잘하는 기업이어야 되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HD현대중공업도 해당이 되지만 네. 저는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고 상대적인 밸류 부담이 더 낮은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만 원대 주가에 들어서면서 약간 또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의 개선세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밸류 밴드의 움직임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중공업 최근에 주가가 만 원대 넘은 이후에 잠깐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상승 여력도 2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여력도 20% 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 안에서도 탑픽으로 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조선주, 삼성중공업 오늘의 김주유 회사의 선택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두 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